5단원 물질의 특성, 혼합물의 분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 목표 첫 번째, 액체의 뜨는 고체와 가라앉는 고체 물질 사이의 밀도 차이를 설명할 수 있다. 두 번째, 밀도 차이를 이용한 혼합물의 분리 방법의 예를 들고 원리를 설명할 수 있다. 자, 신선한 달걀과 오래된 달걀을 소금물에 넣으면 자, 신선한 달걀은 가라앉고 오래된 달걀은 위로 떠오른다. 자, 이거는 이제 밀도 차이를 이용한 건데 오래되게 되면은 달걀에 있는 물질들이 빠져나가게 돼서 이제 가벼워집니다. 그래서 밀도가 작아지게 되죠. 그래서 부피는 그대로인데 질량이 줄어드니까 밀도가 작아져서 소금물에 뜨게 됩니다. 신선한 달걀은 안 뜨고 가라앉아 있죠. 두 번째, 모래와 스티로폼이 섞여 있는 혼합물을 물속에 넣으면 스티로폼은 물에 뜨고 모래는 아래로 가라앉아서 분리할 수가 있다. 자, 이 외에도 이제 밀도 차이를 이용한 예는 뭐가 있냐? 사금광선에서 금을 골라내는 것. 금은 밀도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모래는 쓸려 내려가고 금은 그대로 남아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금 채취, 그다음에 쌀에 섞여 있는 돌을 조리질로 골라내는 것. 자, 여기서 지금 보면은 돌은 무거우니까 물속에 가라앉아 있겠죠. 그래서 위쪽에 있는 쌀을 떠 올리면 모래를 제거하고 쌀만 분리를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염분 벽시와 쭉정이 벽시가 섞여 있을 때 염분 벽시를 골라내는 것. 자, 염분 벽시는 이제 쌀이 들어있는 것이고 쭉정이는 껍질만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물에다가 넣으면은 염분 벽시는 가라앉고 쭉정이는 떠올라서 분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고체 혼합물을 분리할 때는 우리가 보통 물과 같은 액체 용매를 이용하는데 용매의 밀도가 A보다는 크고 B보다는 작을 때, 뭐 예를 들자면 이제 모래고 스티로폼, 아니죠. 여기가 스티로폼이죠. 밀도가 스티로폼이 제일 작고 그 다음에 용매, 그 다음에 모래. 이렇게 됐을 때 밀도 차이를 이용해서 구분할 수가 있고, 또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은 A나 B가 용해되지 않는다. 즉 녹지 않는다. 녹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켰을 때 밀도 차이를 이용해서 구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밀도 차이를 이용한 액체 혼합물의 분리. 자, 물과 기름은 서로 섞이지 않고 밀도 차이에 의해서 두 층으로 나눠짐으로 쉽게 분리할 수 있다. 혈액을 원심 분리기에 넣고 회전시키면 밀도가 큰 혈구는 시험관 바닥으로, 작은 혈장은 위쪽으로 분리가 된다. 지금 여기 그림에 보는 것처럼 원래는 피 속에는 혈장과 혈구가 잘 섞여 있는데 원심 분리기라는 것은 이 통이 지금 굉장히 빠르게 회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회전을 하면서 원심력에 의해서 무거운 혈구들이 바닥에 가라앉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물과 기름. 자, 물과 기름은 밀도 차이도 나지만 두 가지는 섞이지 않죠. 그래서 밀도 차이를 이용해서 액체 혼합물을 분리할 때 또 중요한 점은 밀도 차이도 있어야 되겠지만 섞이면 안 된다. 섞이지 않아야 된다. 자, 혼합물의 분리 두 번째, 원유의 분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끓는 점의 차이를 이용하여, 앞에서 이제 밀도의 차이를 이용했죠. 이번에는 끓는 점의 차이를 이용하여 액체 혼합물을 분리할 수 있고, 분별 중류의 원리를 설명할 수 있다. 자, 분별 중류가 뭔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유의 분별 중류 과정 및 분리되어 나온 성분에 대해 말할 수 있다. 자, 증류라는 것은 뭐냐? 증류. 혼합물을 가열해서 끓어나오는 기체를 냉각시켜서 순수한 액체 물질을 얻는 방법을 증류라고 합니다. 증류는 주로 용액에서 액체 성분을 분리하는 데 이용한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사막이나 또는 뭐 섬에 이렇게 무인도에 전환이 됐다. 그럴 때 우리가 순수한 물을 얻기 위해서 이 방법을 쓸 수가 있는데 순수하지 않은 물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물을 가열하면은 수증기가 돼서 위로 기체로 나오겠죠. 수증기가. 자, 그것을 위쪽에 차가운 물체를 위쪽에 놔서 이 수증기가 여기에 물방울로
응결이 되겠죠. 그래서 이 물방울을 모으면 순수한 물이 됩니다. 자, 이와 같은 방법을 중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혼합물을 가열시키면 순수한 물 또는 순수한 액체만이 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그걸 냉각시키면 순수한 물질을 얻을 수가 있다. 자, 중류의 예로는 뭐가 있냐? 곡물을 발효시켜 만든 탁주는 예를 들어서 뭐 막걸리 같은 거죠. 막걸리는 굉장히 탁한 수지, 즉 불균일 혼합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거기서 맑은 청주는 뭐 쉽게 예를 들자면 소주 비슷한 겁니다. 자, 이걸 어떻게 얻냐? 막걸리를 끓이면 알코올 성분이 위로 날아가겠죠. 그래서 그 알코올 성분을 다시 모아서 식힌 것이 바로 청주가 되는 겁니다. 중류를 이용한 것이고, 소금과 물은 끓는 점 차이가 크기 때문에 한 번의 증류로 성분 물질을 분리할 수 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증류를 할 때 예를 들어서 막걸리에서 청주를 분리를 해낼 때 순수하게 알코올 성분만 분리를 해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 막걸리에서 이 알코올도 증류돼서 나오지만 물도 같이 나오죠. 수증기도 조금 나오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한꺼번에 나오기 때문에 완벽하게 분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증류를 잘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끓는 점 차가 클수록 분리가 쉽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소금과 물은 끓는 점 차이가 엄청 크죠. 소금은 굉장히 높은 온도에서 끓고 물은 100도에서 끓으니까 쉽게 분류를 해낼 수가 있죠. 한 번의 증류로 분류를 할 수가 있다. 자, 물과 에탄올처럼 끓는 점 차이가 크지 않을 때, 자, 이때는 어떻게 하냐? 한 번으로는 분리하기가 어렵다. 자, 수물질을 분리하기 위해 여러 번의 증류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런데 그런 과정 중에서 이제 그런 것을 이제 분별 증류라고 합니다. 여러 번의 증류 과정으로 액체 혼합물을 분리하는 방법을 이제 분별 증류라고 하고, 여기 지금 분별 증류 장치가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그림을 여러분들이 이제 자세히 잘 봐둬야 되는데, 자, 봅시다. 자, 우선 끓일 때 지금 여기 물과 에탄올이 섞여 있는 혼합물이죠. 그걸 끓이는데 여기 뭐가 들어있냐? 여기 지금 뭐라 되어 있습니까? 끓임쪽이라고 있죠. 자, 끓임쪽의 역할은 미세한 다공성 물질로 하는 역할은 뭐냐? 액체가 갑자기 끓어오르는 것을 방지한다. 중요합니다. 끓임쪽의 역할. 자, 끓임쪽을 같이 넣어서 끓여줍니다. 자, 그럼 여기서 증류가 돼서 나오겠죠. 증기가 나오겠죠. 자, 그러면 그 증기가 이렇게 통과해서 이렇게 지나가서 여기서 냉각돼서 모일 겁니다. 자, 그때 가장 먼저 통과하는 것이 뭐냐? 바로 유리관 도막인데, 이건 뭐냐면 이 깨진 유리 조각을, 아주 작은 유리 조각을 여기에 넣어 놓은 겁니다. 이 역할은 뭐냐? 자, 끓는 점이 높은 물질은 다시 액화되어 내려가고 끓는 점이 낮은 물질은 기화되어 통과한다. 무슨 말이냐? 자, 이게 지금 증기 중에는 이제 수증기도 있겠고 또 에탄올 증기도 있겠죠. 자, 두 가지 증기가 같이 섞여서 나올 텐데, 우리는 만약에 에탄올을 얻고 싶다. 그러면 수증기를 제거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이 유리관 도막은 방해물입니다. 장애물이죠. 장애물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에탄올은 끓는 점이 낮기 때문에 이미 끓어서 충분한 기체가 되어 있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뭐 에탄올의 끓는 점에서 수증기는 끓지 않죠. 그래서 충분히 기체로 있을 수 있는 에너지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더 작기 때문에 이 유리관 도막에서 도막을 통과하지 못하고 여기에서 다시 액화돼서 물이 돼서 돌아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수증기를 걸러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좀 더 순수한 에탄올이 이렇게 통과해서 가게 되는데, 여기 보면 이제 또 온도계를 이쪽에 위치를 시켜놨죠. 자, 온도계의 위치는 뭐가 중요하냐? 자, 온도계의 밑부분이 가지 달린 부분에 오도록 한다. 자, 가지 달린 부분이 이쪽 여기 부분이죠. 이 부분에 있게 한다. 그 이유는 뭐냐? 우리가 지금 측정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기화되어 나오는 물질의 온도,
요거를 측정하고 싶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기화되어 나오는 물질 온도를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 위치를 시켜 놓는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냉각기라는 게 있죠. 자, 냉각기에서 요거는 지금 물을 이용해서 냉각을 시킵니다. 찬물이 아래쪽으로 들어가서 위쪽으로 이렇게 나오는 방식인데 이 물의 순환 방향도 중요합니다. 자, 냉각기는 비스듬히 설치하며 찬물을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흐르게 한다. 찬물을 위쪽에서 아래로 흐르게 하면 냉각기에 완전히 채워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 무슨 말이에요? 여기서 흘려보내면 다 차기 전에 이게 빠져나가 버리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아래에서 부으면 차곡차곡 쌓아져서 다 채워진 상태에서 흘러나가겠죠. 또 가열된 물이 위쪽으로 역류한다. 자, 위에서 부었을 때 우리가 배운 것처럼 뜨거운 액체는 대류에 의해서 위쪽으로 올라가죠. 그래서 아래로 내려가야 되는데 위로 다시 역류해서 올라온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데 찬물은 아래에서 위로 흘려보낸다. 그래서 여기서 냉각된 에탄올은 액화돼서 이렇게 모이게 되는 거죠. 자, 그와 같은 원리를 이용하는 게 이제 분별 증류를 이용하는 이제 증류탑, 즉 원유를 우리가 수입을 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기름들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 지금 보면은 원유를 가열해서 넣으면 각각의 지금 위치별로 다른 종류의 연료들이 나오는데 그 차이는 뭐냐? 지금 여기 보면은 아래쪽은 지금 가열을 시켜주고 있으니까 아래쪽은 고온이겠고 위쪽은 저온이죠. 자, 그랬을 때 위쪽으로 갈수록 저온에서 끌어나올 수 있는 것, 쉽게 끓는 것이 위쪽에 있으면서 가스가 위쪽에서 나오고 그 다음은 가솔린, 그 다음에 나프타, 등유, 경유, 중유, 그 다음에 찌꺼기, 아스팔트를 까는 데 쓰이는 찌꺼기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자, 끓는 점이 나온 낮은 애들은 낮은 온도, 저온에도 끓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끓는 점이 낮은 물질을 분리해낼 수가 있고 점점 내려갈수록 고온의 물질들이 끓는 점이 높은 물질들이 끓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위치에 따라서 끓는 점의 차이에 따라서 이렇게 위치가 정해진다 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보면 이제 가솔린은 자동차 연료로 많이 쓰이고 그 다음에 나프타, 그 다음에 뭐 등유는 난방용으로도 쓰이고 비행기 연료로 쓰입니다. 경유도 뭐 자동차 연료로 쓰이고 이런 기차의 연료로, 그다음에 그러니까 또 중유는 선박 연료로 이렇게 쓰이게 됩니다. 자, 형성평가 문제 보겠습니다. 액화석유가스 즉 LPG 끓는 점이 각각 영하 0.5도와 영하 42도인 뷰테인은 부탄가스라고 하는 거, 프로페인은 프로판가스라고 부르는 곳의 혼합물이다. 자, 뷰테인과 프로페인의 혼합물을 그림과 같이 분리할 때 어떤 원리를 이용하는가? 지금 뭐 끓는 점이 다르니까 이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하면 되겠죠. 자, 지금 소금이 섞인 얼음이다. 자, 얼음에 소금을 섞어주면 혼합물이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는 점이 어떻게 됩니까? 어는 점이 낮아지죠. 어느 점이 낮아진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영하 10도가 됐다. 자, 그러면 액화 석유가스는 영하 0.5도에서 끓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영하 10도면 끓겠어요? 안 끓겠어요? 안 끓겠죠. 그래서 얘는 액체 상태다. 그다음에 이제 프로페인은 영하 42도에서 끓기 때문에 현재 영하 10도면 얘는 끓었죠. 그래서 얘는 기체 상태다. 그러면 이제 분리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기체 상태로 있는 것은 프로페인 가스고 액체 상태로 있는 것은 뷰테인 액체다 라고 우리가 구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혼합물의 분리에 대한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